한 번만 들어도 귀에 쏙쏙 박히는 알짜 강의 속성과외법 이승우 변호사입니다. 성범죄 피해자에게 합의라는 건 뭘까요? 단순히 피해를 회복한다 라는 것을 넘어서는 문제입니다. 온전한 삶을 다시 되찾는다. 성범죄로 피해를 입으셨다면 합의라는 과정 어떻게 해야 될까? 집중! 제1장 가해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라.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지 아니면 거짓말로 위선을 떨고 있는지 애당초 인정할 마음이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인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수사기관에 가서는 나는 그런 적 없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억울해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적극적인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제 경우에는 가해자 측에서 연락이 오면 가해자가 혐의를 인정한 건가요? 라고 이제 수사관한테 물어보죠. 또는 그 상대방 변호사한테 물어보게 됩니다. 이 정도 갖고 사실은 부족하거든요. 문서를 받아야 됩니다. 이상한 여러 가지 조건이 붙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조건이 덕지덕지 붙어 있는 합의, 사과의 뜻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향후 굉장히 복잡한 법정 공방을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2장 합의 시기의 결정에 신중해라. 이 합의가 언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수사와 향후에 발생될 양형관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만 되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죠. 성범죄 사건은 합의가 돼도 처벌하게 될 수 있고 최대치로 가도 기소유예밖에 안 됩니다. 기소유예를 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지까지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에 대한 합의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이냐, 시청하고 계신 피해자 본인이 스스로 납득할 수 있는 시기를 결정을 하셔야 된다. 제3장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해라. 가해자가 잘못을 인정했다 또는 인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스스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야 됩니다. 잘못을 인정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인격적으로 온전한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인격적인 회복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 사죄문 이거는 자필로 써서 갖고 오게끔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 통의 편지가 때로는 내가 여태까지 받았던 어떤 위로보다도 커다란 위로가 될 수도 있겠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을 정도의 적정한 금액이 뭘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될까에 대해서 변호사에게 물을 수는 있겠죠. 또 금액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통스러워도 내가 얼만큼의 피해 금액을 어떠한 절차로서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은 후에 그 조력을 받아서 혼자 숙고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4장 합의서에 원하는 구체적인 조건들을 담아라. 합의서는 일종의 계약서 형태이기 때문에 중요한 법률 사실과 중요한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잘 기재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합의서를 그냥 상대방이 전달해 주는 걸 덥석 받게 될 때는 가해자가 사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엉뚱한 문구가 들어가게 될 수도 있어요. 내용을 받아본 검사는 어떻게 착각을 할까요? 돈만 준 게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는 걸 용서를 받았구나, 내가 과감하게 선처해줘도 되겠네 라고 생각을 갖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도 내 뜻이어야 되고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내 뜻이어야 됩니다.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손해를 배상한다 라는 조항도 금액을 넣어서 잘 기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손해배상액 자체가 함부로 떠들지 못하게끔 입을 딱 묶는 구속력을 가질 수 있다. 별표 10개. 제5장 합의 과정은 반드시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진행하라. 대리인이 없이 직접 나가서 피해 합의에 대한 것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권위에 눌려서 엉뚱한 결론으로 치닫는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소위 우리가 언급하고 있는 2차 가해가 이미 발생을 한 거죠. 성범죄의 추행 사건의 피해보다 합의를 요구받기 위해서 나갔던 그 자리에서 들었던 말이 더 치욕스러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 과정을 거칠 때는 대리인을 통해서 일을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대리인과 충분히 상의하면서도 어떨 때는 검찰청의 형사조정 절차나
공식적인 절차를 한 번 더 끼워서 진행을 하는 것도 중요한 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의 피해자로서 합의하는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혹 필요하신 법률적인 조력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저희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구하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성과외법 다음 시간에도 요점만 쏙쏙 뽑아서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법승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였습니다.